1886년 겨울 한양거리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대문은 박자거리 백성들이 공포에 떨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 노인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그 처절한 형벌. 그 노인의 이름은 구선복. 조선 최고의 무신이자 무인들에게 무종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영조와 정조 두 임금을 섬기며 10년 넘게 훈련대장을 지내니 권력자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리라는 것을, 그가 24년 전 뒤주 앞에서 저지른 일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가리라는 것을,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이 그를 파멸로 몰아갔을까요? 1718년 가을 능성구시 집안의 한 산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구성필 황해도 병마절 도사를 지낸 무신이었습니다. 구선복은 태어날 때부터 명문가의 후광을 입었습니다. 오대조 국행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고 집안은 대대로 무과에 급제하여 노푼을 지냈습니다. 능성구 씨는 조선시대 최고의 무반문이었습니다. 조선 건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구와 급제자만 363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왕실과 혼인을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구선복은 그런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1738년 21세의 구선복은 생원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어 문과에도 급지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젊은 구선복의 앞길은 탄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1748년 구선복은 황해도 수군 절도사가 됩니다. 30세의 나이에 절도사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1750년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옮겨갑니다. 승승장구였습니다. 능성구 씨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1757년 구선복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총융사에 임명된 것입니다. 군영대장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65년 마침내 훈련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궁원을 준 것입니다. 훈련대장, 조선 5군영 중 하나인 훈련도감의 수장입니다. 한양의 수비를 책임지는 핵심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른 구선복은 무인들 사이에서 무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762년 윤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입니다. 이때 구선복은 선전관으로 뒤주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창덕궁 휘령전 앞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구선복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감시를 섰습니다. 8일 동안 sen자가 죽을 때까지 야세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구선복이 뒤주 옆에서 군사들과 함께 술과 떡을 먹으며 세인자를 조롱했다고. 목마르시겠소? 술을 줄까요? 배고프시겠소? 떡을 줄까요? 이렇게 말하며 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야사일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11세의 어린 세손산이 뒤주 앞에 와서 할아버지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 그때 그 세손의 눈에 뒤주를 지키고 있던 구선복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손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구선복 어린 세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합니다. 24세 세손산이 왕위에 오릅니다. 정조였습니다.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새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홍인을 사사하고 전국염을 유배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선복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구선복은 영조 때 충실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도자를 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그를 처벌할 명분은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선복은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구선복을 건드리면 조정이 술렁일 것입니다. 무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왕권이 아직 경우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구선복은 계속 훈련대장으로 남았습니다. 정조균년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습니다. 형조판서도 여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경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정조에게 고문이었습니다. 훗날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경연에 오를 적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렸다.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현장을 지켰던 남자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심정을 정조는 그 고통을 혼자 삼켰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조 초기 권신 홍국경이 등장합니다. 정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홍국경은 훈련대장이 되어 구선복과 교대로 병권을 나눠 잡았습니다. 구선복은 홍국경과 손을 잡았습니다. 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779년 홍국경의 누이 원빈홍 씨가 죽습니다.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홍국경이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담은 완풍군에 봉해졌습니다. 11세 소년이었습니다. 홍국경은 그를 가동궁, 즉 임시 세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조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8세에 건강한 왕이었습니다. 언제든 자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국경은 마치 정조가 자식을 절대 못 볼 것처럼 완풍군을 후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정조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80년 홍국경은 권력에서 쫓겨났습니다. 완풍군은 상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이담으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정치적 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국경이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소년 조정 대신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홍국경이 실각한 후 구선복은 다시 홀로 훈련대장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정의 권위는 여전했습니다. 정조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구선복을 대우했습니다. 그가 병권을 손수 쥐고 있고 그 무리가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다. 정조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년 동안 참았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선복을 쓰러뜨릴 기회를 1782년 정조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후궁 의빈 성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문세자였습니다. 정조의 첫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정조는 기뻤습니다. 3살도 안 된 아들을 세자로 착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1786년 5월 비극이 일어납니다. 문세자가 홍역으로 죽은 것입니다. 겨우 5세였습니다. 정조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4개월 후인 9월 의빈 성씨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만삭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연이은 불행이었습니다. 정조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살이라는 것입니다.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정조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의 계비로 정조 죽기 당시 겨우 31세였습니다.
오빠 김귀주가 정조에게 처벌받아 유배중 죽자 정조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언문교지를 내렸습니다. 문여세자와 의빈성씨의 죽음이 의심스럽다. 범인을 찾을 때까지 시금을 전폐하겠다. 왕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대왕대비가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군가 세인자와 후궁을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11월 상계군 이담이 죽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 안 된 18세 소년이 독을 마시고 자살한 것입니다. 아니, 자살이었을까요? 아버지 은원군이 독살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상계는 한때 홍국영이 왕위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문여세자가 독살당했다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상계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계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송큐가 나섰습니다. 상계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정조에게 고변했습니다. 상계군이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김정승은 김상철이었습니다. 소론의 거두로 한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철의 사돈이 바로 구선복이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카 9명이 잡혀왔습니다. 신문 끝에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홍보경과 문양회의 영모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이 관여했습니다.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구선복도 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음모다. 하지만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결국 구선복은 자백했습니다. 정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 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허루한 말에 속한다. 허루한 말, 더 할 말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64년 동안 참았던 증오가 폭발한 것입니다. 4년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사단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한다. 정조는 마침내 구선복을 처벌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역모였습니다. 명백한 역모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정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886년 12월 9일 남대문 박자거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9세의 노인 구선복이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능지 처참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능지 처참. 사지를 하나씩 자르는 형벌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갑니다.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구선복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인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의 최후였습니다. 구명은 삼군을 모아놓고 조리를 돌린 뒤 목이 잘려 효수되었습니다. 양자 구의겸은 과천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구선복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가사는 적물당했고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능성굿이 일가의 몰락이었습니다. 조선 개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과급제자 363명을 배출한 명문가 왕실과 혼인을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있던 집안 구선복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 무너졌습니다. 2016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구선복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230년 만이었습니다. 수원 최씨 집안이 능지처참당한 그의 다리뼈를 몰래 수습하여 자신들의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씨 집안은 구선복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23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온 최씨 후손들의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무종으로 불리던 남자.
하지만 그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762년 그날 뒤주 앞에서 구선복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언 그가 사도생자를 조롱했다고 하지만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1세의 눈에 그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년 후 그 세 손은 왕이 되어 구선복을 능지 처참에 처했습니다. 영모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선복은 정조를 얕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모를 계획했던 것일까요? 문녀 세자와 의빈 성씨의 죽음은 정말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순왕 정조의 정치적 대립이 만들어낸 사건이었을까요? 역사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실록에 기록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실록조차 완벽한 진실은 아닙니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무종으로 불리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구선복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왕의 원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차갑게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24년 동안 구선복의 얼굴을 보며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정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통영 도산면에 가면 이상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몰잡이입니다. 글자가 지워진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구명의 선정비였습니다. 1883년 통제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그의 은덕을 기려쓴 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1786년 구명이 영모로 처형당하자 누군가 비석의 글자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적의 이름을 백성들은 그 비석을 귀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밤이면 구명의 귀신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정말 억울했을까요? 구명은 구선복은 정말로 무죄였을까요? 아니면 정조의 원한이 만들어낸 누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능지처참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선복의 후손들은 경상남도 기장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섬을 바꾸고 살았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능성구시 일가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30년 후 화성의 한 야산에서 구선복의 다리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씨 집안이 지켜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때때로 잊혀졌던 진실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처형한 후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련했을까요? 아니면 공허했을까요? 24년 동안 참았던 복수를 완성한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조는 그 후 장용령을 강화했습니다. 왕실 친위부대였습니다. 다시는 구선복 같은 신하가 병권으로 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이 정조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선복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구선복은 막강한 병권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는 백성을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썼을까요? 그리고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1762년 뒤주 앞에서의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24년 후 구선복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용서와 복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정조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24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정주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구선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무정으로 불리며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남자. 하지만 그는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다만 230년 후 화성의 야산에서 그의 뼈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씨 집안이 지켜준 덕분에 어쩌면 그것이 구선복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비였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자비,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비. 지금까지 구선복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종에서 역적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처형대로 떨어진 한 남자의 비극.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